탄핵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지 사법적 심판이 아니라는 거,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게 명료하게 탄핵된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거나 안 되거나를 전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탄핵에 문이 있다고 치면 이 문은 안에서 잠그게 돼 있거든요. 안에서. 안에는 누가 있냐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네. 탄핵의 문이 열리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의 문의 열쇠는 열은 것 같아요. 문은 열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문을 열고 국민들이 들어올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문을 열심히 지금 여당이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론을 쓰는 학자들 얘기 보면 우리가 실드 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실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실드 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의석으로 탄핵 수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 실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실드 칠 수 있죠. 헌재에서 이거는 기각해버리면 실드가 돼요. 그다음에 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안 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실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폭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국민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이 헌재가 가결될 정도의 강한 압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라 요 세 개의 실드를 놓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이 자리에 두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파면하는 때 생기는 이득이 더 크다. 근데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을 쫓아냈을 때는 손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려면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헌법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개량하고 가늠하는 거는 헌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데 헌법 사유로 보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판결문의 기준에 보면 아직 이런 의문 뭐 최종 결론은 아닐 겁니다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분위상으로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로 보면 탄핵하자 마냐를 떠나서 이제 국정의 혼선이나 혼란이라는 걸 체감하는 국민 정서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조금 더 심한 거 아닌가. 탄핵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지 사법적 심판이 아니라는 거,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게 명료하게 탄핵된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거나 안 되거나를 전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왜 실패하고 하나는 왜 성공했냐면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의원들, 정당들이 주도를 했어요. 특히 대선에서 진 정당들이 주도해가지고 엎으려고 그랬어요.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대선 불복 아니야? 그럼 국민들의 선거, 국민들이 만드는 선거 결과를 의원들이 뒤집으려고 하네? 그래서 의회 쿠데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풍이 불었던 거고요. 박근혜 탄핵은 왜 성공했냐면 당시에 제가 야권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냐? 탄핵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 욕을 먹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이나 야권의 정당들은 주저주저 했어요. 노무현 탄핵 당했을 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뒤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앞장서 가느냐 뒤따라 가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당들도 민주당은 조심할 거예요. 뭐 해야 하는 거지. 정치권이 먼저 끌고 가버리면 노무현 탄핵 그 사례처럼 강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죠. 탄핵 제도의 원래 취지는요. 네. 대통령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헌법이. 너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해라. 절제해라. 잘릴 이 수 메시지를 있다. 주는 거죠. 임기가 5년이 있긴 하지만 중간에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조심할 거 아니에요. 제도의 취지가 사실 그거예요. 네. 절제하세요,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이제 탄핵 제도를 주는 메시지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절제 안 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호불호 찬반을 떠나서 탄핵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잘못한 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그걸 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런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황에 나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탄핵에서 검찰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법 처리를 많이 해버렸잖아요.
형사처벌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법 처리했어요. 감옥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더 화가 나죠. 자리에서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밖으로는 얘기를 못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엉어리가 쌓이죠. 그러면 다른 케이스가 생겼을 때 표출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거칠어졌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우리 대통령을 쫓아냈단 말이지. 이런 양쪽의 감정들이 쌓여서 그 정치가 거칠어진 측면이 있고, 이게 양극화를 더 촉진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고, 이게 하나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따르면 돼요.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은 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존재가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말라? 네. 왜요? 이 판단은 주권자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나 국회를 구성한 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결정을 번복할 때는 주권자들이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당은 주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거들어주고 좀 참고 자료들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지, 따르세요, 나를 따르세요라는 방식으로는 잘 안 따라올 거다.